지도부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와 반도체 등 충북 양대 현안을 거론하며 민심 잡기 행보를 벌였습니다. 행정감사 도중 피감 직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의회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동료 의원을 겨냥해 표적감사 의혹을 운운하며 진상조사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청주시청 소속 선수가 경기 도중 화물차에 치여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흘 동안 예정됐던 대회는 전격 취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청주공항과 반도체, 충북의 양대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먼저 현장 방문에 나선 곳은 청주공항이었습니다. 공항 청사를 둘러본 장동혁 대표는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민간 활주로 신설은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항공 수요를 분산시키고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국가 중추 기능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는 것은 지역의 염원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길입니다. 엄태영 충북도당 위원장은 내년도에 민간 활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충북 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을 위해서 내일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먼저 예산을 반영하도록 여야 간의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이어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전력을 비롯한 인프라 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받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내부 족쇄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주 52시간 제한도 우리 당이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항과 반도체 공장을 잇따라 찾은 건 충북의 핵심 과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현장 방문에 앞서 충북도당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교육청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위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피감기관 직원에게 과도한 압박과 표적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과 과정에서 고인의 실명을 언급해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열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교육청 직원이 초과 근무 식사비와 태블릿 PC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결제 의심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결제 발생했는지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교육청은 22년부터 24년까지 물품조사, 재물조사 제대로 안 한 거 맞죠? 특급 매식비 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 태블릿 PC 건도 그렇고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감사 대상이던 교육청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익명 제보로 시작된 감사에 극심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회 교육위는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나흘 뒤 다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정범 교육위원장은 유가족과 교육청 직원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감기관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표적감사 의혹 등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청 내부 감사와 외부 기관의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진희 도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원의 언행과 업무적 부담이 고인에게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하지만 이 위원장은 행감이 시작되기 전 묵념을 제안하면서 고인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이 장면이 의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진희 의원은 충격을 받아 의정 활동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시의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 추진과 관련해 여당의 청주시장 선거 주자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장섭 전 국회의원과 허창원 전 도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시외버스 터미널 일대가 CTX, 즉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의 정차 구간으로 유력하다며 매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청주시는 오히려 퇴보하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승인을 받은 청주시는 조만간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당직자 등 18명에게 113만 원어치 사과 선물 세트를 선물한 박혜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를 받은 시의원들은 모두 택배 반송하거나 해당 의원에게 직접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박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명절 기간 관례상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통상적인 농산물 선물로 아무런 대가성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주의 관문을 지키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은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전국적인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SK하이닉스와 또 하나의 명물 가로수길 조성에 나섭니다.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된 청주의 관문 가로수길. 1500여 크루의 플라타너스가 마치 터널을 이루듯 장관을 연출해 영화 촬영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봄에서 겨울까지 사계절 특색 있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새싹 나오는 것부터 여름 푸르고 가을에 또 단풍, 겨울에 준비하면서 낙엽 지고 또 눈 내리는 그런 풍경들까지도 다 그런 것들이 다 가로수길 통해서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또 하나의 명물 가로수길이 청주에 새롭게 조성됩니다. 내년 11월까지 청주 향정교차로에서 송절교차로까지 SK로 3km 구간에 SK하이닉스가 58억 원을 들여 느티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스마트 에너지 센터를 건립하면서 청주시와 체결한 질소산화물 상쇄협약 일환입니다. 국내 유일한 SK로가 있는 곳이 이곳 바로 청주입니다. 도로 옆길마다 8만 그루의 나무를 심음으로써 그 과거에 저희가 느티나무 숲길을 연상하실 수 있도록 청주 산업단지 외곽에 가로수길이 조성되면서 연간 미세먼지 3.6톤과 온실가스 800톤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도 개선하고 우리 시민들의 또 새로운 쉼터로서도. 여기에 청주시가 도심 곳곳에 도시 바람숲길을 만들고 대규모 정원 조성도 추진하면서 한때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에서 녹색 도시로의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청주시청 소속 선수가 경기 도중 1톤 화물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편도 2차선에서 한 개 차로만 통제한 채 경기를 했는데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화물차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코스입니다. 갓길에서 선수들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가고 잠시 뒤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빠져나갑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청주시청 소속 선수가 경기도 중 1톤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자로 딱 뻗어 있더라고요. 피도 흘리고 그 1톤차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사고 당시 이 선수는 최선두로 달리고 있었고
경찰차가 20에서 30m 앞에서 선수들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옆으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시군 대표들만 참가하다 보니 한 번에 같이 뛰는 선수가 9명뿐이어서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통제했던 겁니다. 선수들은 2차로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1차로에서 차선을 넘어 돌진하는 차량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82살 화물차 운전자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도로 위에 달리던 선수를 보지 못해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할 당시에 앞에서 마라톤 선수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진술은 아직까지는.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는 첫날 시작부터 사고가 나면서 모두 취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80대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프로축구 충북 청주FC가 끝없는 부진에 빠졌습니다. 11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K리그 불명의 기록을 세웠고 15경기째 승리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성난 팬들은 상복을 의미하는 검은 옷을 입고 감독 사퇴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에서 열린 충북 청주FC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 서포터즈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응원을 펼칩니다. 평소 팀을 상징하는 파란색 유니폼과 머플러 등을 걸치고 응원했지만 상복을 의미하는 검은 옷으로 통일했습니다. 감독과 코치는 물론 구단을 비난하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응원 구호 역시 팀을 질책했습니다. 충북 청주는 지난 8월 2일 안산에 2대1로 이긴 이후 석 달 넘도록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홈 경기에서도 0대2로 지며 15경기째 무승을 이어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골 가뭄, 11경기째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2012 시즌 상주 상무가 세운 15개 연속 무득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 하지만 당시 상무가 후반기 경기를 전면 보이콧해 몰수패를 당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K리그 역사상 최장 기록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명예입니다. 리그 중위권에 머물던 팀은 현재 14개 팀 가운데 13위, 최하위 안산과 승점 차이가 1점에 불과해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꼴찌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독으로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끼고요. 저도 좀 중반 이후에 부임을 했고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신다면 주력 외국인 선수의 시즌 중 이적과 감독의 중도 경질 등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던 충북 청주FC.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지원금이 각각 20억에서 30억으로 늘었지만 성적이 뒷받침하지 못하며 창단 3년 차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진천군이 친일파 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발견해 법무부에 조사 의뢰했습니다. 지난 8월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진천군 내 친일파와 그 후손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가운데 5필지를 확인해 법무부에 통보했습니다. 진천군은 5필지 모두 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내년 3일절에 전체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충북 전역에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곳곳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3대 등 장비 7대와 인력 33명을 투입해 5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앞서 낮 12시 반쯤에는 괴산군 칠성명의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주불을 진화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괴산군 청안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냉동창고 한 동과 비닐하우스, 옥수수 150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창고에 근무하던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있던 식당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 취업과 창업 전담 기구인 충북 여성 일자리 플랫폼이 청주 오창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창 혁신지원센터에 자리 잡은 충북 여성 일자리 플랫폼은 여성을 대상으로 충북의 고부가 가치 산업 직업 훈련이나 창업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